혹시 저 풍수지리가 무슨 학문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서 풍수지리가 혹시 뭡니까? 알고 계신 풍수지리가 뭐예요? 뭐 하는 학문이에요? 미래의 착각 중에 한 분이야? 미래의 즉학.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의 예측학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풍수지리를 크게 본다면은 미래 예측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집터에 누군가가 있고 또한 묘토도 좋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가 밝은 쪽으로 가겠습니까? 어두운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보니까 집안에 수맥이 흘러가고 안 좋은 살기가 많이 흘러간다. 그런 집에 있다. 그럼 그분이 병원하고 친해진다? 아니면 멀어진다? 친해진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미래 예측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진행하는 동양 미래 예측학 최고의 과정, 그건 오리지널 미래 예측학이고, 여기는 미래 예측의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복, 뭔가를 의지를 통해서 주어진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풍수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운명을 바꾸어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 보자.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그 미래 동양 풍수질입니다. 따라서 풍수지리. 풍수가 아니고 풍수입니다. 그냥 어떤 반풍수 집안 망친다 소리 들어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반쪽짜리 반도 있고, 하나는 거꾸로 반자 반대. 그 다음 또 한 가지 의미가 들어간다면 얼치기 반자죠. 그럼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이라 한쪽이랄까 반대일까 얼치기란 뜻일까? 이제 다 해당되지만 얼치기란 뜻이다. 즉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알면은 집안 망친다.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만 들어도 얼치기 풍수나 반풍수에 대해서 반풍수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벌써 그 사람들이 반풍수다 이런 걸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만 가지고도. 자, 제가 하는 역할은, 저는 아시겠지만 동양미래학자라서 동양역학의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벗겨내고 학문의 틀을 만들어서 과학적 예측 방법, 과학적 학문 체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동양미래 예측학,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는 방법을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유일하게 우리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 소리가 나는데 조금만 낮추든지 높이든지 해봐. 이거 소리가 왜 나네? 조금 낮추든지 높이든지 해봐요. 아시겠지만 모든 동양역학에는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게 많죠. 신비적인 게. 모든 동양역학은 유의한 예측의 틀도 있지만 신비적 요소나 미신적 요소가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신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학문의 틀을 잡아서 동양미래 예측학, 현대 논의를 푼 사주학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하나 예측학을 만들었고, 그게 목요일에 하는 동양미래 예측학 최고의 과정이죠. 그리고 풍수지리도 상당히 황당하죠. 오히려 동양미래 사주명리학보다 더욱더 황당할 정도로 뜬구름 잡는 것들이 더 많은 게 풍수지리입니다. 여기도 평생 공부해서 10년, 20년 풍수를 공부할 때 아시는 분들 여러분, 풍수할 때 보통 몇 년 가지고 풍수 공부한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떡합니까? 10년 내지 20년 정도 해야지. 어디 가서 몇 년, 10년 했다고 치면 큰 소리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칩니다. 못 치죠? 한 20년 했다고 해도 조금 껄쩍합니다. 이게 풍수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제대로 된 학문이라면은, 뭐든 이 제대로 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적당히 공부할 때 1년 정도면은 윤곽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심오한 것도 1년 정도면. 그런데 10년에도 도통 답이 안 나옵니다. 20년에도. 이건 뭐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학문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풍수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접근하는 방법부터, 표현하는 방법부터
이런 이론부터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대로 된 풍수지리의 맥을 잡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딱 풍수지리, 따라가 풍수지리. 풍수라고도 하고 풍수지리라고도 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을 텐데요. 풍수지리가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풍수지리는 첫째, 자, 봅시다. 풍수지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겁니까? 사람을. 땅을 보는 거죠. 땅을 보는 거고, 이 땅을 땅을 왜 봅니까? 살기. 도 닦으려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땅을 안 보면 못 살고 땅을 보면 삽니까? 네, 땅을 전체적인 걸 봐야 돼. 아, 땅을 전체적인 걸 봐야 되고, 왜 봅니까?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잘이 들어간다면 좋습니다. 잘이 들어간다면. 자, 우리가 먼저 잘 살기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아마 조금 이따 얘기 한 번씩 짚어보겠지만, 좋은 기운이 맺힌 땅을 찾으려는 게 풍수입니다. 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좋은 기운이.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가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이 구분되어 있을까 아니라 똑같을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둘째 시간, 한 시간 쉬는 시간 했다가 다음 시간 얘기했죠. 여기도 좋은 기운이 있고 나쁜 자리가 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도 이 안에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 앉아있는 자리가 똑같을까? 서로 다를까? 여기가 좋고 여기가 조금 나빠요. 아, 여기가 좋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예. 아, 물론, 그럼 제가 참고로 먼저 그거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들어갈게요. 이 선생님이 맞았는지. 여기가 좋고 여기가 나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길을 볼 수 있는 분. 좋은지 나쁜지. 길을 못 보면은 어떻게 찾을까? 좋은지 나쁜지? 좋다고 하는 자리 평생 살아보고 나쁜 자리 평생 살아보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그냥 하려면 방법 어떻게 했을까? 예. 물론 아니고 오링이죠. 물론 장비 갖고 되지만 간략하게 하는 것은 오링 테스트 같은 것도 가능해요. 왜? 기가 좋은 곳에 있으면 오링에 힘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죠. 기가 나쁜 곳에 있으면은. 제가 원래 이제 둘째 시간에 해야 되는데 먼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이 자리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 먼저 할까요, 혹시? 네. 괜찮습니까?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으면은 네. 어떻게 하냐고요? 네. 빵 사드릴게요. 그럼 나쁘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빵 사줄게요. 빵이요? 여기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자리에서 보여드릴게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남들 보여드릴까? 아, 잠깐 뭐 하죠? 아이고, 의자 좀 애매하네요. 그 의자를 뺄게요, 제가. 아, 됐습니까? 아,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 오세요. 여기가 딱 더 좋은데? 아, 거기 딱, 그럼 뺍시다. 좀 빼고. 좋습니다. 여기 빼고. 그 자리에 저한테, 이 뒤로 또 남들 보게끔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돌아서서, 저한테 손을 한번 대세요. 오링 테스트. 이렇게 하고, 힘을 최대 전력되니까 이게 잘 벌어지면은 하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힘 줍사. 힘을 주시죠. 힘이 조금 약하신 것 같은. 잠깐 선생님, 잠깐 자리 일어나 주세요. 의자 좀 빼주세요. 앞으로.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전 선생님하고 의견이 같진 않아요. 일단 그만 봐드릴게요. 힘 줘보세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을 주세요. 차이가 좀 있으십니까? 좋은데 여기. 있으십니까? 주세요. 자,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다리를 바꿔 앉으세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어떠세요? 여기 어디가 힘이 들어가서 선생님 볼 때? 여기가? 그럼 어디가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좋은 자리. 여기가 좋은 자리. 여기에 잘 통해서. 잘 통해서. 잠깐만. 선생님 한번 해봅시다. 그럼. 거기 서보세요. 한번 힘 줘보세요. 힘을 줘보세요. 힘을 주세요. 여기는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긴 한데요. 힘이 좋습니다. 이러세요. 이런 분도 이 자리에 오면 제가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자리에 오면 제가 힘 주세요. 힘을 못 줘요. 왜? 자, 세게 하시는 것 같아. 자, 이 자리와 이 자리 차이가 똑같은데도 이 차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만에 이 줄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떡하죠? 이거 큰일 났네. 앉아보세요. 이걸 전체라면은 우리 그 회계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 자리 좋은지? 한번 손 한번 줘보세요. 이 뒤로 나오세요. 뒤로요. 자, 여기서 이 자리에 서보시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 자리에 먼저 서봅시다. 이 자리에.
전력 대비까지 주시는 거요? 뭐 이거를요? 예, 벌어지면 하체 관리 안 된 거니까 쉽게 말해서 힘 주세요. 힘을 주세요. 예, 힘이 뜨긴 합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 자리에. 힘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기는 약해져. 한 손으로 할게요. 한 손으로. 여기는 약해지는데. 예, 쉽게 말해서 이쪽 줄 자체가 전부 다 기운이 약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은 좋은데.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풍수로서 우리가 풍수가 뭐 심오한 거 아니라 우선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자리가 좋으냐 나쁘냐 구분할 수 있거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 진행하면 잊을 분들 무지하게 좋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원래 둘째 시간에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먼저 우선 한번 더 해주고 넘어가요? 넘어가지. 그래. 난 좋은 자리에 앉았어. 좋은 자리. 그럼 일단 수업 듣고 이따 둘째 시간에 제가 조금만 참아 계세요.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도 괜찮으니까. 자, 지금 자 우리 고생하신 분께 박수 한번 쳐주시고. 풍수지리는 다른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아니면 무덤자리예요? 사는 곳.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 칠 때 음택과 양택이라 부릅니다. 그럼 사람이 사는 곳은 양택, 음택. 양택. 그 내가 이렇게 기운이 안 좋은 곳에서 계속 잠을 잔다. 잠깐 앉아있는 건 괜찮겠지만 계속 앉아있고 잠을 잔다. 그럼 건강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사람이 꼬일까 풀릴까? 꼬이겠죠. 바로 이런 것들의 개념들. 그래서 우선 내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잠자리를 만들고 우리 애가 공부하는 책상 자리가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서 한다. 공부 잘 될까요? 사업하는데 사업하는 오너나 사업장이 안 좋은 자리로 수맥이 드글드글하다. 당연히 좋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이 운명을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폭삭 폐가망신이나 그런 건 아니고 안 좋은 기운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얼마나 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지하게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 세면은 더 많이 안 좋게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좋은 기운이 무지하게 세면은 더 좋게 문제가 많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향상이 되고 그런 개념이 들어가죠. 자, 따라서 양택, 음택. 그 양택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자리를 찾는 거고 음택은 죽어있는 사람에 대한 자리를 찾는 거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풍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른 국내 최고의 풍수지리, 최고의 과정. 여러분이 풍수를 딴 데 가서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고 해보세요. 여기 동국대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본인도 모르는 이론만 계속 암기하다 끝납니다. 그러고 답 안 나옵니다. 1년 갖고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고 해보면은 딱 그때가 10년, 20년 해도 도롱이도 맨날 말만 냅니다. 말주물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대로 된 그 개념, 물론 여기에서 모시고 있는 교수님들도 저기 한 분들이긴 하지만 뭐 특별히 이게 통해서는 가장 능력 있는 분이기도 하고 비기 비법자적 평생 호비하며 심한금 집에서 답 나오지 않은 풍수지리를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아닌 기본 개념과 제대로 된 원리 위주 공부로서 저기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교수진들입니다. 이분들 돌아가면서 이분이 강의하기도 하고 저분이 강의하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주로 이번에서 관상 풍수를 다 하시는데 이제 관상 쪽으로 많이 이제 저쪽으로 이제 관상 강의 쪽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워낙 또 유명하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묘자를 써봤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분인 거고 부동산 쪽에도 워낙 유명하시고 여기 현재 연천 의료원장 성형외과 의사분인데 풍수 교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교수진으로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한 번씩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동양미래측학 최고의 과정, 풍수지리 최고의 과정, 그 다음에 관상 최고의 과정, 주역 최고의 과정까지 이거 10월 달에 10월 후반에 또 이제 개설이 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일들은 항상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맞습니까? 언제, 어디서, 맞죠? 언제, 어디서. 그 중에서 주가 되는 건 시간입니까? 공간입니까? 주가 되는 것은. 예, 시간이 주가 되죠. 예. 언제 돈 벌었냐, 어디서 돈 벌었냐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언제의 개념이 주가 됩니다.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지 못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나 겨울 싫다고 여름 바꿀 수 있는 분.
혹시 겨울 싫다고 가을 조금 길게 늘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 혹시 늘어날까? 착한 일 하면 조금 겨울 일찍 끝날까요? 혹시 몇 자리 잘 쓰면은 겨울 좀 일찍 끝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몇 자리 남았어도 가을 팍 짧아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어떡하냐? 시간을 알아서 우리가 내 시간이냐 봄이냐 여름이냐 알아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장소는 내가 부산에서 살지 서울에서 살지 이걸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부산에서 서울에서도 내가 어느 동에 살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집안에서도 내가 이쪽에 침대를 선택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선택한다면 삶 자체가 똑같이 가고 달라지는 겁니다. 남아있는 인생이 금방 죽고 살기는 안 할지 몰라도 좀 더 건강하게 사느냐, 좀 더 골골거리며 사느냐, 이렇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풍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의 큰 흐름. 그러니까 동양미래의 직학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운명,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운명에는 정해진 부분이 있고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정해진 부분을 따르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선택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는 게 바로 풍수지리라는 개념인 겁니다. 즉 가장 강력하게 운을 바꿀 수 있는 것. 운 자체를 완벽히 못 바꾸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꾸진 못해요. 근데 뭘 바꾸느냐? 겨울인데 겨울에 날씨를 춥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따뜻한 지역에 가 있으면 덜 춥겠죠. 풍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겨울인데 어디 허허벌판에 가 있을 것이냐, 산 꼭대기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골짜기에 가려지는 곳에 있을 것이냐.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허허벌판 엄동사람 바람 쉥쉥 부는 산 골짜기 있겠습니까? 허허벌판이 있겠습니까? 바로 풍수, 바람을 막는다. 장풍둑수라 해서 바로 이렇게 어디에 내가 위치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선택에 따라서 겨울에 동상 걸리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차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똑같은 가을이지만 똑같은 겨울인데 똑같은 봄인데 씨앗을 뿌릴 때 자 누구는 비옥한 땅에 뿌립니다. 누구는 자갈밭에 뿌립니다. 같을까요? 바로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풍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꾸거나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풍수질인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단지 착각 사람들이 하는 것이 풍수만 바꾸면 아까처럼 혹시 좋은 묘자를 쓰면 겨울 일찍 끝난다고 안 했죠. 즉 아무리 좋은 집터가 있고 좋은 묘자리가 있어도 내가 겨울이 오면 고통을 겪는 겁니다. 단 덜 겪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나쁜 묘자리 있어도 내 가을이 오면 풍요로운 겁니다. 단 가을인데 자갈밭에 씨 뿌린 사람하고 옥토에 씨 뿌린 사람하고 같을까 틀릴까? 엄청 다르겠죠. 바로 풍수지리는 그걸 선택하는 건데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합니다. 풍수가 바꾼다 하니까 그냥 그러면 그래야 또 장사가 되는지 몰라도 좋은 집터 들어가면 무조건 부자 되고 나쁜 집터 무조건 망해. 여기서부터 풍수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론이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큰 흐름은 정해져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양미래의 직각 최고의 과정, 풍수지리 최고의 과정이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풍수지리 여기저기서 방송에 나왔던 것들의 개념인 겁니다. 동양미래의 직학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많이 따질 건 없고요. 한번 따라 직관점학, 관찰상학, 규칙명학. 이건 좀 학문적인 건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양을 구분할 때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여기서 풍수지리는 관찰에 의한 예측 방법 상학이다. 그 얘기 뭐냐? 하늘의 기운이 땅에 맺힌 것을 찾는데 뭘 보고 찾는다? 모양을 보고 찾는다. 그 모양을 보고 바로 모양을 보고 뭘 찾는다? 하늘의 기운이 땅에 맺힌 걸 찾는 게 바로 풍수지리다. 그래서 상학의 분야인데 얼굴을 보는 건 관상인 거고 산과 들을 보는 건 풍수지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를 굳이 치면은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풍수물 경화도 지난번 나왔듯이 명당에 쪄서 지난번에 했듯이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있을 테니까 보면은 여기 어디죠?
청와대. 항상 집을 짓다 보면 뒤에 산이 있는 것 혹시 기억나세요? 왜 산을 놓을까? 배산 따라 배산임수. 왜 배산임수는 뭐 따라 배산임수? 등배자 산을 등지고 물에 임한다. 왜 그럴까? 그럼 여기 물이 있어요 앞에? 물이 없잖아. 물 없어 여기. 우물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또 해나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산을 등지려고 그래요. 첫째 산이 뒤에 있으면 뭐가 좋은 게 있을까? 그렇죠. 바람을 막아주죠. 산이 앞에 있으면은 바람은 똑같이 막는데 문 딱 열면 앞에 산이 머리가 좀 아프겠죠. 깝깝하겠죠. 시야가. 어쨌든 그래서 산은 등에 있다. 물론 등에 있는 이유도 있어요. 이 산에는 기운이 산에도 있을까? 평지에 있을까? 산에 있을까? 산에 있어. 그래서 그 기운이 산에 뭉쳐져서 뭐냐? 그 기운이 뭉친 게 산인 거예요. 기운이 뭉친 게. 그래서 바로 기운이 뭉친 거 뒤에서 딱 버티고 거기서 내 자리에 기운을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산임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뒷산. 그런데 뒤에 있는 산이 부드러워야 좋은 거예요? 저렇게 아주 웅장해야 좋을까? 너무 부드러우면 약하지 않을까? 웅장해야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기가 있는데 저 부드러운 산은 기가 부드럽게 뭉쳐있는 거고 강한 산은 기가 강하게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를 예를 들면은 강한 산은 발전소. 그냥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 몇 볼트? 2만 볼트, 5만 볼트, 1000 볼트 막 이런 거. 그리고 작은 산은 집에 있는 변압기 100볼트. 그 여러분들은 100볼트짜리 써야 돼요? 5000볼트짜리 써야 돼요? 그렇지. 집이 거칠면 거칠수록 이게 거칠어지는 거야. 전기가. 그래서 산이 거칠면 거친 기운을 받으면 어떠냐? 한 방은 있어, 한 방에. 권력이 한 방은 있을 수 있어. 권력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행복하고 평온합니까? 아니면은 한 방에 가기도 합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한 방은 있는데 편하지가 않는 거야. 살기가 많은 게 살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 2000볼트짜리를 집 뒤에다 놓고서 잘 쓰면 괜찮아. 근데 한 번 실수하면 한 방에 가죠. 마찬가지로 집 뒤에 산이 무지하게 거친 산을 어떡하면 돼. 거기 무지하게 거친 산 앞에 있는 집들은 한 방에 갈 수 있는 분들이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야 한 방에? 하와이 놀러 가는 거 아니죠?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드럽다. 그럼 이제 청와대 뒷산은 매우 부드럽습니까? 매우 거칩니까? 아니면 거친 기운이 상당히 있습니까? 좀 있죠? 평소 다들 이렇게 뭐 눈탱이도 튀어나왔고 방탱이도 튀어나왔고 뭐 돌도 튀어나왔고 산에서 돌이 많으면은 부드러워요? 거치는 거예요? 거친 거예요. 그럼 이 거칠어. 그래서 저 앞에 계신 분, 저기 사시는 분들이 한 방을 하시지만 한 방에 좀 가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가죠. 뒷동산은 부드러워야 된다? 험악해야 된다?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아파트를 사. 아파트 뒤에 보니까 너무 멋있다 산이. 화려하고 뾰족하고 막 아주 바위도 있고. 그럼 거기 사시면 좋겠죠? 예, 아시겠죠? 이런 게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풍수라는 개념은. 우리 볼 때. 항상 그래서 조금만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거치려면 기왕 이거 쓰려면 가까이 있는 게 좋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경북궁은 가까이 있었어? 멀리 떨어져 있었어? 떨어져 있었는데 청와대는 가까이 붙여놨잖아.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마 지난 시간에 이것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혹시 풍수지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좌청룡 우백호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조금 넘겼다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건 조금 뒤에서 먼저부터. 자, 따라서 풍수지리. 바람과 물과 따라서 바람, 물, 땅, 이치.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바람과 물, 그 다음에 지리. 지리 자체를 그냥 땅의 원리라고 볼 수도 있겠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은 지혜롭게 사셔야 되는데 불을 좀 왜 자네들이 그 앞에 스태프진들이 불 앞에 안 꺼주고 왜 손님이 끄게 만들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자, 바람과 물과 그 풍수지리의 개념은 따라서 장풍득수. 좀 학문적으로 따져 장풍득수. 장풍득수를 줄여서 풍수라고 합니다. 풍수 그냥. 거기다 지리란 말을 넣기도 한 거고. 그러면 의미가 뭐냐?
이 바람을 감춘다. 이게 머금는다는 얘기. 바람을 머금는다. 물을 얻는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람과 물이다. 맞습니까? 바람을 맞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맞습니까? 네. 돈이죠.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돈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까? 밥이 더 중요하죠. 돈 없어도 밥 없으면 큰일 나죠. 돈 10억 줄게. 밥을 안 주고. 필요 없죠. 예. 그럼 물어볼게요. 자, 밥이 중요합니다. 그럼 밥이 중요합니까? 공기가 중요합니까? 근데 공기 얘기는 왜 안 해? 너무 당연하니까. 어디나 있으니까. 풍수지리에서 당연하게 제일 중요한 건 바람이다, 물이다, 땅이다. 바람이다, 물이다, 땅이다. 다시. 땅을 찾는 거죠. 땅입니다. 땅. 너무 중요해서 그냥 밀어놓고 풍수라고 얘기를 한 것뿐인 거예요. 실제는 땅을 찾는데 그 땅이 어떤 땅? 기가 뭉쳐있는 땅. 기가 뭉쳐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운이, 첫째는 기가 뭉치려면 기운을 막아주는 틀이 먼저 틀이 있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기운이 밖으로 새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새나가죠. 그게 바로 따르다 좌청룡, 우베코. 그게 틀을 막아주는 거라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 또 해나갈게요. 자, 근데 땅을 보는 거다 보니까 아까 배사님서 얘기했듯이 잠깐만 배사님서 들어갑니다. 여기 아파트가 산이 뒤에 있고 물이 앞에 있고 여기서 산이 뒤에 있고 물이 앞에 있고 산이 뒤에 있고 물이 앞에 있고 여기도 나경하고 혹시 이거 따로 나경폐철 혹시 나경 이게 나경입니까? 폐철입니까? 들어보셨어요? 따라 지남철 이 속에는 지남철입니다. 이건 뭐냐? 여기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일이 들어있어갖고 선생님 곧 딱깍딱깍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잠깐 딸깍딸깍 여기 들어있어서 여기에 돌아가는 게 지구는 큰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는 나치판 안에 집어넣고 이 방향을 24방 이렇게 12방향 24방에서 각 구분해가지고 방향을 찾게끔 만드는 것이 따라서 나경, 폐철. 근데 이걸 갖고 있어야 풍수지리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잘 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좋은 차를 타더라고요. 그렇죠? 외국 차를 타고 벤츠, 좋은 차 탑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 누군가한테서 딱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마다 좋은 차를 타니까 누군가를 잘 나가기 위해서 좋은 차를 빼줬습니다. 그럼 잘 나갈까? 그건 아니죠. 바로 우리 풍수에는 우리 역학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좋은 차. 풍수를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하려고 이걸 들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가면 길을 제대로 보는 사람 이거 필요 있을까 없을까? 길을 보는 사람 있다면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저걸 들고 가는 사람이 좀 뭐 있어 보여? 그냥 가는 사람이 뭐 있어 보여? 현실은 이걸 딱 들고 있으면 풍수지의 대가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일단 알고 있어. 이건 바로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 나경폐철. 자, 포라만상. 경륜천지. 여기 나자하고 경자를 넣어가지고 나경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폐철이라고도 부르는데 뭐냐? 이게 안에 있는 지남철이잖아, 철. 그 철을 갖다가 허리에다 차고 다녀서 폐철. 옛날에 이렇게 폐철. 또 쇠대라고도 불렀어요. 옛날 사람은 쇠대 들었죠. 왜? 옛날에 철은 쇠라고 부르니까. 그 쇠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옛날에 나경폐철은 요것만 있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화돼서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쨌든 나경폐철. 이것도 먼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 층위에서 황천살이 어떻고 막 따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따지는 것 중에 하나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 빨간 색깔, 하얀 색깔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치고, 혹시 우리 자청룡, 우베코, 남주작, 북현모, 들어보셨죠? 잠깐만 들어가서 우리가 방향에 혹시 이거 내가 한번 잠깐만 다른 얘기인데요. 양택 중에서
우리가 똑같은 집인데 내가 방향을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의 방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특성이 있어져요. 봅시다. 동쪽 방향은 부지런해지는 습성이 있고 영업사원한테 받고, 남쪽 방향에는 오행이 화라 가는데 홍보사원한테 받고, 서쪽 방향은 오행 금이라 가는데 약간 통제하나 관리 쪽 사원들에게 맞고, 북쪽은 오행 수라 가는데 생각이 깊어지니까 기익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맞고, 중앙은 토락에서 격리한테 맞아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동쪽 방향은 어디하고 맞다고요? 남쪽은? 듣긴 들었는데 헷갈리죠? 예. 왜냐하면 동양의 모든 역학 공부할 때 이렇게 하고서 외웁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외웁니다. 이렇게. 풍수도 이렇게 공부합니다. 외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에 들어와. 그럼 물어볼게요. 왜 동쪽 방향이 영업에 어울릴까요? 해가 뜨는 거. 해가 뜨는 거하고 영업하고 무슨 관계 있죠? 길을 받으니까. 기를 받으니까? 그러면 관리는 기 받으면 나쁘고? 아니,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실제 이제 왜 현실을 보여주는 풍수를 할 때 여러분 누구나 다 알죠? 따르다 자청룡, 우백호 다 알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혹시 들어왔습니까? 자, 후연무, 전주작, 북현무, 난주작,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게 뭐라고 하죠? 사신사, 따라 사신사. 한번 봅시다. 청룡 멋있죠? 아, 이거 멋있다. 용, 그 다음 백호, 호랑이, 주작. 그럼 청룡은 어디예요? 좌청룡이네. 예, 그렇죠? 동쪽이라 하죠. 왜 청룡이 동쪽일까요? 그건 그냥 일단 동쪽이라 하니까 그렇죠? 예, 청룡이 동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백호는 서쪽, 우백호, 우측. 그 다음에 주작은 새예요, 새. 태양새가 나오거든. 남쪽, 주작. 그 다음에 현무는 이건 도대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게 뭐예요 대체? 거북이에요? 뱀이에요? 거북이 같은.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외우고 씁니다. 이게 좌청룡, 따라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동청룡, 좌백호. 그래서 청룡은 동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 갈 때 이렇게 갈 때도 문에서 보면 동쪽 문은 뭐 청룡이 그려잖아요. 항상. 서쪽 문에 가면 뭐 그려 있어요? 백호가 그려서 옛날 집에 가면 이렇게 다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냥 문에도 이렇게 딱 보면 양쪽 문이 대문이 있을 때 좌측문에는 청룡이 그려 있을까? 백호가 그려져 있을까? 좌측문에. 그래서 좌측이란 바라볼 때 좌측일까? 집에서 볼 때 좌측일까? 집에서 볼 때 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풍수지리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그냥 배울 뿐입니다. 근데 자, 여기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따라왔다. 음양오행. 들어보셨죠? 네, 음양오행이니 태극이니? 아, 그러면 다 아는 척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음양오행이 뭡니까? 음양오행이 뭐예요? 자, 음양오행의 기본 뜻은 양은 밝고 아름답고 강하고 음은 약하고 어둡고 이런 거예요. 맞죠? 그럼 그거. 그 다음 오행은 목화토금수예요. 그런데 이게 왜라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그냥 그렇다라고만 얘기하지. 심지어는 이 음양오행은 뭐냐? 풍수지리나 사주명리학 모든 거에 구구단이에요. 근데 음양오행의 가장 기본은 음양은 음양 두 가지. 세상 모든 건 음양으로 이루어져. 남자, 여자. 어떻게 맞기도 해요? 좋은 놈, 나쁜 놈. 그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놈은? 그건 애매하고. 그 다음 오행은 세상 모든 게 다섯 가지 따르다. 목화토금수. 세상 모든 게 다섯 가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계절이 몇 개지, 계절이? 4개죠. 방향은? 동서남북.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를 딱 집어넣어, 스트림은. 그러면 가운데 집어넣으면 가운데하고 나머지 4개하고는 동등하지 않아.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동등한 규칙으로서의
개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4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하지 못해요. 그냥 그래도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게 뭐냐? 이걸 밝힌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음양우행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음양은 뭐냐? 무지하게 심오한 것 같지만 음양은 세상의 이치, 해가 뜨고 지는 것,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의 개념. 자, 해가 뜨면은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아름답죠. 해가 지면은 어둡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해가 떴을 때, 해가 졌을 때 누가 더 행동적이에요? 해가 떴을 때 행동적이죠. 이게 그래서 해가 뜨는 게 양이고 해가 지는 게 음이고, 개인적으로는 눈 뜬 게 양이고 눈 감은 게 음이고. 눈 감으면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눈 뜨는 놈하고 눈 감은 놈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눈 뜨는 놈이 이기겠죠. 그래서 양이 강한 거예요. 쉽게 말해 다른 게 아니라 신비한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해가 지고 떠는 변화의 모습을, 해가 떴을 때의 모습을 상징해서 표현한 게 양이고 해가 졌을 때의 모습을 상징해서 표현한 게 음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서, 자, 낮과 밤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도 있고 새벽도 있다면서 5개로 나눈 게 오행인 거예요, 사실은. 변화의 현상을. 그렇게 나눠서 오행이라고 나눴던 것들인데, 이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오행이 아니라 5가지 3을 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이 아직 몰라도 돼. 자, 중요한 거 봅시다. 그러면 동양의 모든 학문은 태양과 관계가 됐다, 안 돼 있다? 관계돼 있다. 우리가 풍수지의 가장 기본은 태양, 해가 많이 드는 곳, 해가 양지 바른 곳, 야음지, 어디 쓰려게? 양지 바른 곳에 쓰는 것이 난방비도 적게 들고 따뜻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렇죠? 가장 기본은, 그래서 남양집을 선호하는 게 이야 남양집. 이게 바로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바라기랍니다. 그러면 해가 남쪽에 있다고 봅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해가 보통. 그래서 사람들은 남쪽을 쳐다보고 서 있다는 관점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봅시다. 남쪽을 보고 서 있다. 남쪽을 보고 서 있다. 자, 그리고 조금 아까 선생님들 같이 해가 뜨는 기운, 해가 뜨면 기운이 움직인다 하죠. 해가 뜨는 쪽은 어느 쪽? 동쪽이죠. 기운이 움직이죠. 해가 지는 쪽은 서쪽이죠. 그래서 잘 봅시다. 청룡이라는 것은 뭐라 하냐? 잘 보면 상징성을 보는 거예요. 어떤 풍수지리는 자연과학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진 학문이에요. 자연을 잘 보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풍수지리는 자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한 그런 방법인 거거든요. 자, 보면은 해가 뜨는 모습들은 해가 어떡합니까? 해가 뜨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태양이 뜨는 거니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이죠. 뭔가 희망적인 것. 그리고 태양이 힘차게 떠온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스물스물 천천히 늑적지근하게 겨운다고 얘기합니까? 힘차게 쳐온다고 얘기합니까? 힘차게 떠오른다고 하죠. 힘차게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용이 승천한 모습하고 일치시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개천에서 뭐 났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음지에서 양지로 갔다는 얘기죠. 밤이 낮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는 모습을 용이 승천하는 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좌쪽이, 동쪽이 용이 들어가니 용이 된 거예요. 그럼 청룡이라는 의미에서 청자는 푸른 청자인데, 사실은 이 청자가 그러니까 초록색의, 그린색의 청자의 개념입니다. 원래가 푸른색의, 그린색의, 아침에 해가 뜰 때의 색깔, 태양빛을 받아서 푸르게 빛나는 어떤 나무의 산천초목의 이런 모습 자체가 청색깔인 겁니다. 그래서 청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봅시다. 그럼 잡시다. 그럼 왜 자청룡이 됐을까? 아까 제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태양을 바라본다면은 남쪽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북쪽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남쪽이죠. 그럼 남쪽을 향해서 내가 서 있을 때 해가 떠오른 동쪽이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좌측. 그래서 좌청룡이 되는 겁니다. 해가 좌측으로 떠온다 해서. 그러면 좌측의 모든 개념은 우리를 떠오른다. 상징이 떠간다는 게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그럼 청룡은 동쪽이에요? 정쪽이에요? 현실입니까? 이상입니까? 현실. 해가 뜨는 건 현실. 해가 지는 건 어떻다? 참. 해가 뜨는 건 현실입니까? 이상입니까? 희망입니까? 현실입니까?
뭔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는 좌청룡은 희망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용을 배치시킨 거예요. 용이 쳐올라간 모습처럼. 그리고 해가 지는 모습은 현실이죠. 이제는 아침에 나가서 우리는 해가 뜰 때 농전분한테 일하러 갑니다. 과일 따러 갑니다. 저녁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갈 때는 10가마를 수확하려고 했는데 동물 몇 마리 잡으려고 했는데 올 때는 토끼 한 마리 잡을 수도 있고 2마리 잡을 수도 있고 현실이죠. 어쨌든 간에 뭔가를 들고 눈에 띄는 걸 들고 오죠. 그래서 청룡은 혹시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이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을 집어넣은 거고 우측에는 백호는 현실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호랑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용하고 대치되는데 토끼를 넣겠습니까? 돼지를 넣겠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색깔은 왜 백색이냐? 이쪽을 오행해서 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개념이냐? 해가 지기 직전에는 황혼의 노란색이죠. 해가 막 지고 어둠이 깔리기 직전에 무슨 색깔이 들어요? 아주 검기 전에 희색, 희끄무리한 색깔이 나타나죠. 회색 같은 희끄무리한 색깔. 그게 금의 색깔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때 색깔, 어둠이 깔리기 직전에 편안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워 보니까 약간 을씨론스럽고 약간 좀 깐깐하죠. 예.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그래서 백호라는 겁니다. 따라서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해가 지는 쪽이 우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좌측의 기운은 떠오르는 기운입니까? 가라앉는 기운입니까? 떠오르니까 용을 상징한 거고 우측의 기운은 가라앉는 거니까 호랑이를 상징해. 호랑이가 현실적인 동물로서 호랑이를 상징한 겁니다. 뭔가 호랑이는 또 뭡니까? 앞발톱 채듯이 해서 뭔가 짐승이 있으면 채서 낚아채듯이 가로챕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호랑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따봅시다. 남주작 할 때 남주작. 여기 주작 북현무. 잘 봅시다. 청룡, 백호. 이게 주작이에요. 이게 뭡니까? 주작은 자 여기 보니까 색깔이 어떻게 붉은새잖아. 붉은새, 태양새. 그게 제 주작입니다. 자, 남쪽을 봅시다. 남쪽은 뭐예요? 해가 떠 있는 쪽이죠.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죠. 하늘을 상징하는 새. 하늘을 상징하는 동물 뭐예요? 새죠. 공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새? 태양빛을 받아서 빨간새. 그래 붉을 줄자 공작 작자. 공작. 그래서 주작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태양새. 태양을 상징해서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그럼 좌청룡은 뭡니까? 용이 상징하는 해가 떠오르고 우백호는 호랑이에 떠가지고 그 다음에 주작은 하늘 공작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북현무입니다. 북현무. 북현무를 이거 북쪽에. 자, 앞쪽은 좌측은 남쪽은 해가 떠 있다면 북쪽은 해가 떠 있습니까? 져 있습니까? 저 있죠. 시커멓죠. 그리고 더 시커먼데 깊은 계곡 깊은 데 가다 뭐가 있습니까? 북쪽 끝으로 가면 깊은 바다 물속이 있죠. 물이 바닷물 깊죠. 바닷물 깊은 해가 져 있을 때 깊은 물속이 아무라지 껌껌하죠. 그럼 거기에는 뭐가 살까? 우리가 이 맑은 바다 남쪽 바다에 인어가 산다고 하지만 저 북쪽 해가 뜨지 않는 깊은 그쪽 물속에는 뭐가 살까? 고기가 살까? 괴물이 살까? 무슨 괴물 살까? 거북이하고 뱀을 섞어놓은 괴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물귀신이 사는 거예요. 거북이하고 자라 거북이인지 모르게 자라냐 거북이냐 뱀 전부 다 물에 사는 짐승.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북현무 거기서 현무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의미는 뭐냐? 바로 이런 거에 대한 상징성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할 때,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저 영상 속에서 했던 얘기 받은 따라서 청룡완연 이거 몰라도 되는데 상당히 깊은 이거는 저 청호경이나 금난경 따라서 청호경, 금난경 이게 풍수지의 최고 경전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몰라도 상관없지만은 이거 몰라도 좋은 땅 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데 아는 척 하려면 필요한 게 유식한 척 하려면 자, 청룡완연 백호준거 이것만 어떻게 무슨 얘기? 청룡은 완연해야 된다. 청룡은 꿈틀꿈틀해야 된다. 백호는 준거 고개를 납작 숙여야 된다. 왜 용이
가만히 쭉 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꿈틀꿈틀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 청룡은 꿈틀꿈틀해야 돼. 산이, 그러니까 청룡산은 꿈틀꿈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백호는 호랑이가 입 벌리고 있으면 호환을 입으니까 호랑이 어떻게 고개 팍 숙이고 있어라. 사람 물지 않게끔. 그래서 우측산 호랑이는 팍 숙이고 있어라. 이게 바로 풍수의 기본이라 해서 따로 자청룡. 이렇게 묘자리든 집자리든 할 때 자청룡에 해당되는 산은 꿈틀꿈틀거려야 좋은 거고, 왜? 용이니까. 우측은 호랑이가 호환을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고개 숙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우리가 용을 상징한 것은 실제 용을 상징한 겁니까? 아니면 떠오르는 상징성을 상징한 겁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와전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 그게. 그거, 여기에 심지어는 금우경 청란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청우경 금난경에 참, 아니, 뭐라고 나오냐면, 청룡 백호가 박힌 집에 가면 패가 망신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 심각하기까지. 그 얘기는 뭐냐? 청룡은 꿈틀거려야 되는데, 백호가 꿈틀거리고, 청룡이 딱 중구하고 엎드려 있으면은, 이거 심각하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잘 봅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자, 좌측은 해가 떠오른다, 재가 진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평평할까, 뾰족뾰족할까, 좀. 그러니까 꿈틀꿈틀 되는 게 기운이 원래 맞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백호는 해가 지는 쪽이야. 지는 쪽은 뾰족뾰족해 숙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현무수도 주작상 이런 얘기까지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풍수지리 이론들이 와전돼 가는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이따가 또 한번 봅시다. 잠깐만. 그러면 풍수지리에 좌청룡 우백호는 뭘 의미할까? 좌청룡 우백호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묘자리를 쓸 때 묘자리에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는 직접적으로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그럼 길을 보호하기 위한데 굳이 뾰족뾰족거리거나 듣거나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냥 바람, 장풍, 바람을 잘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청룡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룡의 꿈틀거리는 모습을 따라가야 되고 백호의 호환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돼서 자꾸 하나씩 와전이 돼가게 해서 풍수지리가 3,000%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청룡도 말이야 5살짜리 청룡이 있고 6살짜리 청룡이 있고 이무기가 있고 이게 또 틀리고 또 호랑이도 또 틀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해서 자꾸 와전이 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룡도 발 부분에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 뒷부분에는 또 뿔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자꾸 와전이 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다시 한번. 여기서 자, 혹시 아까 이권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동쪽 잘 봅시다. 동쪽은 다시 설명. 동쪽은 우리가 봤듯이 해가 떠오르는 쪽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쪽은 뭔가 동적입니까? 정적입니까? 동적이죠. 이상입니까? 현실입니까? 그럼 여기는 뭔가 진취적이에요? 아니면 수렴적이에요? 그럼 영업사원한테 맞아? 아니면 격리사원한테 받겠어? 이해하시죠? 우리 애가 상당히 활달해. 너무 지나치게 활달해. 그냥 동쪽 방에다 공부방을 만들어주면 공부 잘할까? 안 되겠죠. 예, 이게 바로 풍수인 거예요. 이렇게 오면은 자, 남쪽은 해가 막 떠 있어. 그럼 막 태양이 지글지글 끓어. 그럼 가슴이 뜹니까? 차분해집니까? 가슴이 뛰죠. 우락 무지하게 좋아해. 맨날 흥분돼 있어. 그러나 남쪽 방을 만들어주면 공부 잘할까? 안 되겠죠.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달라져. 남쪽은 뭡니까? 홍보사원이 맞아? 격리사원이 맞아? 가슴 뛰는 일하는 홍보사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서쪽은 이제 뭔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걷는 것. 거기다 영업사원을 집어넣을까? 아니면 관리사원을 집어넣을까? 격리집을까? 관리가 낫겠죠. 북쪽은 차분해진 게 어두우니까. 그 북쪽에다가 우리가 저기 항상 뭡니까?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증이 심해. 근데 북쪽 방에 잠자리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더 심해지라고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까? 바로 이런 개념들이 풍수의 방향이 배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우리 딱 봐서 지금 볼 때 왜 영업이 동쪽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왜 홍보사원이 남쪽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통제관리 서쪽, 그 다음에
기익사원이 북쪽이고 격리사원이 중앙은 가운데 모든 걸 통제하는 부분들이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얘기가 되죠? 문제하시겠죠? 이렇게 하나씩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과정에서 공부한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자, 장풍독수, 양택, 음택. 옛날에는 땅을 보는 기술이라 해서 따로 상지술. 상지술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 상지술을 하는 관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관리 이름을 뭐라 부른다? 지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관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풍소란 영화에서 나왔던 애들이 다 지관들이 나왔었던 거죠. 관리들이. 양택, 음택. 그 다음에 뭐 형기풍수 따라서 형기, 이기, 기감, 수맥. 몰라도 좋은데요. 형기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 하늘의 기운을 땅의 형태를 통해서 찾는다. 그 다음에 이기는 이루를 통해서 찾는다. 기감은 아까 그 기를 통해서 느낀다. 아까 저처럼 기를. 그 다음에 수맥은 엘로드나 이런 걸 통해서 수맥이 있는가 없는가 찾는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제노도 2.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노도 2.0. 누구네 집인데 누구 집일까요? 혹시 아세요? 제노도 2.0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 집인데 혹시 들어봤나요? 빌 게이츠라고? 네, 빌 게이츠의 집입니다. 잘 졌죠? 이 집에서 여기 빌 게이츠가 돈을 벌어서 여기 집을 졌습니까? 여기서 돈을 벌었습니까? 벌어서 졌죠. 그럼 이 집은 자연 친화적인 산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 나무하고 같이 잘 어울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살기에 이 집은 사람을 위한 집일까? 자연을 위한 집일까? 딱 봐도 그렇죠. 그럼 사람이 살 때는 이런 집이 좋을까 나쁠까? 침이라 자연에 쳐서 사람이 키는 눌림이라고 이러지, 이런 집은. 어떤 집 보면은 집 안에다 나무 통나무를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해요. 그럼 그 집의 주인은 누구다? 나무. 사람은 곁다리 사는 거예요. 진기는 나무가 다 뺏어 먹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은 것과 그냥 욕실만 24개, 7년 만에 완성한 상상보다 대저택. 여기 가서 참 여러 가지 애매한 일이 많이 있겠죠. 이런 집입니다, 이게. 아, 이건 어떻게, 집이 어떤 집이죠? 땅떨어지. 그럼 이 집터가 좋은 터가 나쁜 터가? 누가 나쁜 거야, 이거는? 풍수 아니래도 볼 때. 풍수도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 집터는. 헐. 이게 알박기라는 집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길거리야. 여러분이 길가에 집이 있으면은 이 길이 차가 지나가면서 기운을 자꾸 주겠죠. 좋은 기운 살기. 이게 살기야, 살기. 로충살. 이런 집은. 같은 집인가? 이 없는 한가 같은 집이네요. 아, 참 난감합니다, 이런 집들은. 이런 집은 안 짓겠죠, 여러분들이, 물론. 이건 집을 뉘어놓은 것처럼 졌어요. 이게 멋있잖아. 자, 저렇게 멋있는 게 여러분 살기는 좋을까?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막힙니다.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집은 이런 집. 물론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이 안에 집을 짓는다면은 어디에 지어야 될까?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어디에 지어야 돼? 4번. 왜? 안전하게? 안전 때문에. 사실은 안전이 아니래도 기운이 뭉치는 곳이 거기쯤이에요. 가에 뭉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지형을 뭉쳐야 해요. 이렇게 집을 지면 멋있잖아. 살기는. 기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집이 좋은 거예요. 저런 집들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이건 지난번에 저한테 제가 잠깐 의대가 들어왔던 집인데, 여기도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집안에 구멍을 뚫어놔. 그럼 모든 기운이 숭숭 들어오겠지, 속을 타고서. 집이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 이뻐도 저런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기운들은. 이런 것들, 풍수는 멋있잖아. 이렇게. 여기다 집을 지면, 엊그제 갔던 집 누가 또 그러더라고. 여기다 집을 짓는데, 여기다 딱. 어떨까요? 비 올 때 떠내려가는 거 신경 안 쓴다. 근데 여기는 입이 골이에요, 골. 바람골. 바람골은 그게 살기입니다, 살기. 아까 여기도 나중에 지도에 보면은 용산인데, 용산 산 옆에 있는 바람골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살기가 됩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장 기본, 양태에서 기본은 먼저 되겠지만, 여기가 서울이다, 서울특별시.
이렇게 물이 끼고 들어가는 게 좋고, 여기 1번, 2번 어디가 좋은 땅? 1번. 1번, 2번 어디가 좋은 땅? 예, 압구정동. 용산인가요? 한남동. 여기는 흑석동. 여기는 옥수동. 동 이름만 들어도 벌써 이제 구분이 조금씩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닭을 살 때 어디 산다? 그럼 이 집이 아니라 도로도 봐야 되고 물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곳이 기운이 뭉쳐지는 곳이다. 조금 살기 좋은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거. 그럼 산을 볼 때 이렇게 북악산에서 인왕산으로 감싸주고 있고 창덕궁 줄기가 감싸주고 있고 이렇게 이 안에 털을 잡는 거 이렇게 수도도 말터고 산 줄기. 그래서 산 줄기에 털을 드는데 이 구석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바람골인 거예요. 잘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뭘 질러가다 이렇게 편하게 보통 가면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산 옆에다가 이렇게 폭 들어간 데 있으면 톤만 있으면 왜 산이다 질 수 없으니까 여기다 집들을 옹기종기 막 전화요. 그러면 그 집은 곧 망할 집 이렇게 쓰면 돼요. 곧 망할 집. 항상 보세요. 어디 졌는지 여기 구 어디다 졌습니까? 여기 골에 졌습니까? 요 줄기에 졌습니까? 전체 국세는 둘러싸고 있지만 줄기 끝에다 짓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다. 풍수 땅을 찾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디테일은 또 있지만 이렇게 할 때 이 지점 안동 하회마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때 1번, 2번 어디가 좋은 땅? 2번이 좋은 땅. 예.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처럼 여기 쫙 내려가는데 쫙 내려가는 요 밑에 집은 참 좋겠지요. 안 좋은 거예요? 아, 따라 노충살. 길게서 충살, 바람산. 예. 서초 두산 이부 가려야 되는데 무지하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에 좋다? 광고에는 좋다. 사람이 살기에는 좋다 나쁘다.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집 져서 산다? 될까 안 될까? 예. 가끔 광고빨로 돈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은 그 뒤에다 갖다 보태서 병원비를 갖다 줘야겠죠. 예. 집안에는 다 박살나겠죠. 만약에 집에서 딱 문을 열어도 이렇게 보기 좋은 산이 있어. 삼각산인가? 보기 좋죠? 집에 창문 열었을 때 이렇게 좋은 산이 있으면은 이건 좋은 집터일까? 나쁜 집터일까? 자, 잠깐만 박수 2번 시작. 조금만 쉬었다가 지금부터 이제 집터하고 음택하고 조그만 얘기를 짚고 넘어갈 테니 몇 가지 할 텐데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쉽시다. 화장실 갔다가 여기 지금 40분인데요. 50분만 10분. 여기는 현대 사주명리학이라고 하죠. 제대로 된 사주명리학의 원리를 갖춰서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제대로 찾는 최초로 찾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메인 과정이 되고 그 때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요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의 과정은 1, 2학기를 한꺼번에 등록해야지만이 그 시스템상 수업을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겠고, 이 과정은 풍수 이 과정은 그냥 1학기부터 등록해도 되고 같이 등록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정 동시 등록하면 좀 할인도 해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할 때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다라면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참 어려울 겁니다. 내비게이션 없다라면은. 그런데 인생이 가본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본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은 바로 실용학문이기도 하고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보다 월등한 기능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각자 얼마의 삶이 남아있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방향성이 이제까지 먼무로 무조건 그냥 살아왔더라면 이제부터는 알고 나서는 바라보고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건강이 달라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도 다르고 남아있는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어떤 분들은 성공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는 과정들이 바로 제가 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제가 수익 목적 가지고 하는 교육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보신 분도 있긴 알겠지만 이거는 제가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의 과정이라는 것을 개설한 이유나 이 과정을 개설한 이유가 나중에 관상이나 주역은 그냥 좀 더 진솔되게 기능을 좀 더
기능 있게끔 강의한다는 거지만 동양미래의칙학이나 풍수지리 같은 경우는 일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뭐 전혀라고는 뭐도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런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뒤집어가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학문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학문을 깨달았다는 것은 저 혼자만 가지고 먹고 살라고 깨달은 게 아니라는 생각하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같이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뒤에 앉아 계실 거나 중간에 있는 분들은 이 과정을 지금 다니거나 수료하신 선배들입니다. 와서 봉사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뭘 받고 뭐 이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와서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와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과정에서 만드는데 이게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습니다. 이건 GFCA 미래융합인재 아카데미라는 GFCA와 동국대가 제휴를 맺어서 이런 과정을 운영합니다. 동양미래의칙학 최고의 과정은 1학기는 동국대에서 하고 2학기는 사무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관상이나 이것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풍수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풍수나 이런 것들은 이런 과목들은 그냥 여기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제 그 광운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반 과정 똑같은 과목을 가리키지만 이제 그 동양미래의칙학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도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최고의 과정 겸 강사요까지 겸한다고 해서 조금은 속성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은 사회적 역량도 있는 분들. 뭐 지금 막 우리 오차관님도 지금 여기 사기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셨지만 사기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렇듯이 여기에 이제 그런 분 저런 분들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려는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계통입니다. 이쪽 과정인 거. 그래서 이 과정은 특히 GFCA 동국대 필요 최고의 과정은 일반 과정이 아니라 조금은 약간 엘리트성 이 계통에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오늘 공부하신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고 박수 시작. 자, 진행합시다. 이건 뭐냐? 음택 아까 짭다 양택. 양택은 집자리, 음택은 묘자리라고 할 때 음택은 아까처럼 묘자리, 묘택 이건 집입니다. 집 대문을 열고 바라봤는데 뭐가 보이느냐? 사람은 잡읍시다. 내가 대문을 딱 열었어. 그런데 꽃이 있고 새들이 지저겨.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 대문을 딱 열었어. 그냥 그 찌그러진 고철 있고 깨진 바위 있고 시커멓게 죽은 그런 나무까지 있고 죽은 땅 시커멓게 있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살겠습니까? 선택한다면은. 예. 우리가 보고 문을 딱 열었을 때 이것들은 뭐냐? 우리는 환경 보고 배운다 하듯이 그 기운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보면서도. 첫째 기운은 뒤에서 받아들이지만 보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뒤에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뒤에서 받아들이는 거 이미 선택된 거고 이미.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향이라고 합니다. 향. 어느 쪽을 바라보고 집을 지을 것이냐 할 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이 있을 때 우리는 산 중에서 저 산은 세력이 좋은 무지하게 큰 산이다, 약한 산이다. 저기 큰 산이 있으면은 큰 산을 바라보면은 보기는 좋아. 보기에는. 그런데 좋은 기운을 받을까? 거친 기운을 받을까? 그렇지. 그럼 잠자리로 좋을 건 나쁠까? 특히 임신하고 뭐 출산할 때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잠잘 때 애기들이 이걸 보고 자란다. 이거는 좀 덜해도 상당히 거칠은 돌, 쪼개진 돌 보고 자란다. 근데 이따 나오겠죠. 그런 데는 더욱더 애매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청와대도 뒷산이 상당히 좀 험악하다 보니까 원래 청와대에 득수할 때 물은 청계천 물입니다. 원래는 청계천 물이 있었고 근데 물이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 따라서 장풍국, 장풍득수, 장풍득수 이 줄임말이 풍수입니다. 거기서 따라 장풍국, 득수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풍국은 뭐냐? 장풍은 바람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바람이 뭐냐? 심하게 슉 바람이 불면은 살기가 되고 이 바람이 안 움직이면은 썩어버리고 그래서 샥 오다가 잠깐 멈췄다 살랑 들어오는 것. 이게 장풍. 그래서 이런 생기라고 합니다. 좋은 바람이 들어오는 곳.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득수. 물이, 우리는 생명이 물이라고 하죠. 물이 있어줘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을수록 부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강이 물이 좀 나름대로 우리나라 강 중에 제일 크죠. 그러다 보면 그 한강 주변에 부자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물이 별로 없다. 산에는 인물이 난다. 그래서 산에는 부자보다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후손을 보야겠는데, 돈은 내가 너무 많아. 이제 인물로만 좀 따져야겠어. 인물이 좀 좋겠어. 그렇다면 조금 보기 좋은 산을 찾아다니고, 나는 좀 부유를 계속 풍요를 누리겠어. 그러면 평지로 가서 놀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산동네, 따로 산동네, 부자 동네? 아니죠. 바로 산으로 가까이 갈수록 부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질 때, 내가 차를 걸 때 산으로 가까이 갈수록 좋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거기도 뭐 본사 4억을 진 거예요. 그게 진다고 진 거예요. 4억을. 짓기 전에 얘기했으면 좋을까. 제가 어딥니까? 실제 한글과 한컴이라는 회사에 이제 자문 역할을 좀 하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라고. 저 가평에다가 58만 평 땅을 줘가지고, 그 양반 참, 그 김상철 회장님이라고 마인드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땅을 줘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100평씩 떼어줘요. 11년인가 13년 사는 직원들에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100평이면은 집 짓고 텃밭 다 꾸미고 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8만 평 땅을 전부 다 철조망을 쳐서 모든 약초를 다 뿌려놔 거기다. 장내삼, 인삼, 씨앗, 모든 약초를. 그리고 거기 살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안에 좋은 명당터도 있더라고. 갔더니만 그분이 거기다가 이제 그 교육센터처럼 건물을 짓더라고. 두 둥을 철거를 딱 올렸더라고. 그 보면서 갔더니, 교수님 여기 자리가 어떠냐고. 보니까 앞에 좋은 모양새 산은 두고 엉뚱한 걸 향해서 보고 있고, 또 좋은 모양새 산을 이렇게 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안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뒤에서 올 때 기도 안 받아들이는 모습이 막 삐뚤삐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저야 당연히 물론 다시 짓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때 한동에 올 때 10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슨 말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3, 4일 있다 바로 전화 와서 직원한테, 교수님 급히 좀 와주셔야겠어. 왜요? 회장님이 저거 부시고 다시 지랍니다. 그 얼마 들어가는데 부시고 다시 질라니까 15억이 들어간답니다. 자, 근데 돈 15억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잠깐 쓸 거라면 몰라도 거기서 두고두고 쓸 거라면, 내가 줘서 팔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거기는 뭐 자기들이 두고두고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5억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뜯고 해서 그 직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일거리 들었다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예도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 대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풍수를 다 따집니다. 풍수뿐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따집니다. 다 따집니다. 안 따진 것 같죠? 다 따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제대로 모르고 그냥 풍수 하나 갖고 모든 게 잘 될처럼, 모 기업은 아버지 묘를 잘못 써서 망했다든가, 아버지 묘를 잘못 써서 망했다면은 할머니 묘, 어머니 묘, 아버지 묘, 이런 다른 사람 할아버지 묘는 다 어떻게 되고 아버지 묘 하나만 가지고 영향이 있었을까? 어떤 집은 어머니 묘가 잘 돼서 발복했다고 하면 아버지 묘 다른 거 다 어떻게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을 딱 이룰 때, 현재 모습을 이루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면 현재 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까? 출생 지역.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한테 태어나지 않았다면 현재 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 살아오면서 선택하고 노력한 게 있는데,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사주팔자나 풍수나, 풍수지리는 뭐냐? 내가 선택과 노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의 요인인 거지, 그 사람 하나를 둘 때 풍수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얘기한다? 넌센스입니다. 사주팔자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논한다?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하나의 요소인 겁니다. 요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재용이라고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이재용 부회장이죠, 삼성그룹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똑똑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까? 혹시? 머리 좋아서? 인물 좋아서? 딱 아버지 잘 만나서. 세상 그렇습니다. 첫째가 혈연입니다. 아버지. 혈연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의 탁월한 기운의 흐름이 있고. 풍수지는 어디에 속하냐? 내 선택에 속하는 겁니다. 환경.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풍수는 그렇게 우리가 풍수를 제대로 접근해 줘야 되는데 이걸로써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왜 그러냐 보자. 자, 따라다 장풍득수. 풍수지는 바람과 물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전 세계가 다 풍수지리라고 부를까? 우리처럼 땅 기운을 보는 학문이 있을까 없을까? 세계마다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풍수지리라고 부를까? 그렇지 않아요. 풍수지리라고 해서 풍이 제일 앞에 와 있다는 것은 바람이 무서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반구에 삽니다. 여름에는 아무 데서나 먹고 자도 된다 가지고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엄동설한 바람을 막아줄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이 먼저 들어간 겁니다. 풍수질의 풍이 우선이 아니라 첫째는 땅의 기운이 우선인 거고 그 기운을 막아주는 거에서 풍수가 들어갑니다. 바람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북반구는 바람 막아주는 게 다른 데보다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두리 같은 경우는 울타리라 가지고 이거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알고 안에 있는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봅시다. 그럼 진짜 중요한 게 좌청룡 우백호가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있는 땅의 기운이 중요할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땅의 기운은 잘 안 보이니까 좌청룡 우백호를 먼저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만 갖고 따집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좌청룡 우백호가 좋은데 땅은 기운 나쁜 자리가 있고 좌청룡 우백호가 나빠 땅 기운은 좋은데 앞에가 1번, 뒤가 2번 땅값이 1번이 비쌀까 2번이 비쌀까? 잘 보세요. 현재 사람들이 좌청룡 우백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땅 기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통 사람들이 좌청룡 우백호가 중요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땅값이 비싸요 지금. 실제 그렇잖아요. 왜? 이 기운은 잘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풍수 가치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청룡 우백호 좋은 건 당신 가져가고 좌청룡 우백호 약해서 땅 기운 좋은 걸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풍수지를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봅시다. 이건 따라서 음택. 이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게 아마 포온 정몽주 묘쯤 될 겁니다. 조선 8대 명당 중에 하나라 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뭐 상당히 어쨌든 음택인데요. 보십시다. 갑자기 음택 친다고. 이것만 갖고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몇 자리가 있고 이렇게 기둥 줄기에서 쭉 오다가 여기 볼록 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산의 기운들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기를 뭉쳐주기 위해서는 한번 아기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올 때 엄마가 배가 부른 상태로 두듯이 기가 볼록 뭉쳐졌다가 다시 짤룩해지면서 기운을 딱 혈자리를 밀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혈자리 뒤에는 볼록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따라 잉. 잉태할 때 그래서 잉이라고 합니다. 잉.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잉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혈자리의 기운이 얼만큼 있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운이 조그맣게 뭉친 곳은 음택지, 기운이 넓게 뭉친 곳은 양택지 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주로 볼 때. 왜? 양택은 좀 기운이 넓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니까. 음택은 주로 한 분 들어가는 곳이니까 작아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산 앞에 올 때 이렇게 산이 동그랗게 이쁜 산이 두 개 보인다. 문 열었을 때. 그럼 좋을까 나쁠까? 산을 볼 때 이렇게 동그랗고 이쁠 때 옆으로 평퍼짐하게 동그랗게 퍼지면은 돈이 된다라고 하면 돈이 되는 산. 뾰족하게 올라오면은 권력, 명예가 뜨는 산. 나중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문을 딱 열었는데 앞에 동네가 뾰족한 산이 하나 크게 앞에 보이고 멋있고 잘 된 산이 있다면 그걸 정면에서 보이는 산. 그 동네는 학자나 이렇게 관료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산의 모습은 각자 보는 곳마다 다르다 똑같아. 다릅니다. 그래서 산에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기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보고서
산의 어느 지역에 사느냐, 터를 잡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성공과 실패 이유가 풍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삶을 가지만 풍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터를 좋은 곳에 두면은 나중에 태어난 애부터 좋은 애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몇 대가 흐를수록. 그래서 터를 잡을 때, 그래서 돈을 좀 벌었거나 대기업 다니거나 관료들은 자꾸 땅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화장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화장하지 않습니다. 생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정확히를 못 찾아서 계속 헤맬 뿐인 거죠. 정확히 못 찾아서. 우리 여기는 아까처럼 손으로 했듯이 답사 가서도 바로 손으로 확인해 봅니다. 좋은 자리인지 그 직접 눈으로 보여집니다. 장비 갖고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기운을 찾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는 겁니다. 요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겁니다. 이 정도는. 요런 것만 돼도 산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제가 요 사당짜리가 향교짜리 비슷한 자리에서 찍은 건데 이름을 내가 까먹었습니다. 여기 조금 볼록하게 나오면 이걸 여기부터 안산, 그 다음에 조산. 기가 막힌 자리 이런 것들은. 안산은 둥그러니까 재물이요. 가까이는 돈을 벌고 저 멀리는 뾰족하니까 권력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치면은 가까이서 먼저 태어나는 장남이나 먼저 태어나는 이쪽이 장남이라고 치지만 우선 돈을 버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권력을 가진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걸 제대로 앞에 두고 이런 걸든 상당히 풍수적으로는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앞을 쳐다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풍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저 볼 때 이 백호 청룡 써 있듯이 이렇게 산에서 산 줄기가 이렇게 감쌀수록 좋습니다. 진짜 완벽한 혈자리는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은 자꾸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산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 보입니다. 저 천안쯤 가다 보면 우측에도 거기도 쫙 감싼 데가 있다.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감싸고. 몇 번 많이 감싸면 감쌀수록 그 지역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명당이라고 부른다. 혈이라고 부르고. 자, 따라서 명당.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명당의 큰 의미는 가장 좋은 땅.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명당의 유래는 임금님이 서 있을 때 제가 임금 자리면은 신하들이 있는 이 자리가 명당입니다. 한눈을 치면 밝을 명자, 밝은 빛이 들어오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터. 밝은 빛이 들어오는 당터. 그런데 크게 볼 때는 좋은 걸 입으면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가장 좋은 자리는 임금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신하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실제 신하 자리? 임금 자리. 임금 자리는 따라서 혈자리. 혈자리라고 명당은 그 앞에 무덤으로 친다면은 여기가 혈자리, 여기는 명당. 더 큰 명당은 요 앞에 넓은 데가 큰 명당. 그러니까 명당은 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따지는 것은 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명당을 찾는 게 아니라 혈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혈자리. 혈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 풍수에서 제대로 해적을 들어가죠. 그래서 물은 이렇게 감싸주는 게 좋아요. 감싸고 지구, 제구, 지구, 제구, 지구, 제구. 물은 그래 물이 많으면 좋다, 물이 적으면 좋다. 부자가 되려면은 물이 많은 곳. 평야지대가 부자입니까? 산속이 부자입니까? 자, 산은 인물을 낳고, 산은 인물을 낳고, 물은 재물을 낳는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이 많은 평야지대는 농사짓기 좋으니까 조금만 해도 풍족이야. 그럼 물에 가면 먹을 것도 많아. 바다에도, 강에도. 산에는 먹을 게 많아, 박해. 그러니까 어떻게 죽으라고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 인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는. 그런 실질적인 지리적 요건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누굴까? 태조 이성계묘입니다. 나중에 하나씩은 따져 구체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이제 답사를 갑니다. 한 번씩 가는데요. 또 좀 이따 합시다. 여기가 아까 여기가 이석형이라고 해서 여기가 그러니까 정몽주 이석형 묘인데요. 이 집안에서 몇십 명의 그 정성 판서가 나오고 장군이 나온 집안이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석형이라고 해서 이석형. 어쨌든 여기가 묘자리 여기가 볼록 태어나게 이게 여기 이익이고 쑥 들어갔다가 여기 혈이 맺혀지고 그 다음 가다가 이쪽에서 요 앞에 소명당이라고 작은 명당 이 넓은 데가 대명당 그 다음 이쪽에 이렇게
나중에 입술처럼 해서 전순이나 뭐 순전이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그럼 잡읍시다. 음택의 묘자리는 산에 쓰는 게 좋을까? 들에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저렇게 적당히 높은 데 쓰는 게 좋을까? 꼭 중요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삼국시대 이럴 때는 묘자리 어디 썼냐? 그냥 땅에다 썼어요. 그래서 신라시대 가면 전부 다 경주 가면은 묘가 산에 있다. 그냥 도시에 있어요. 그냥 마을에 있는 거예요. 묘가 무지하게 커 그냥. 왜? 돌아가신 분도 언젠가 환생한다 이 개념 때문에. 그러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선시대쯤 가다 보니까 풍수지가 이론이 들어와서 고려시대는 어디로 갔냐?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고려시대는 산으로 좀 올라갔다가 조선시대 되니까 다시 내려와서 산과 들 사이에 이렇게 조금 산보다 높고 산보다 낮고 들보다 높고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는 거 끝으로. 그래서 조선 왕릉을 보면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이 살짝 튀어나오는 거. 나중에 보면 그걸 유혈이라고 불러서 유방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유혈. 그런 혈자리 이름도 있지만은 그렇게 돼 있기도 하죠. 이건 뭡니까? 저기 흑석동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 묘를 파니까 이렇게 뭐 알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봉황이 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까 그 명당만 들어가면 부자 될까? 자, 1번 명당만 들어가면 무조건 부자 된다. 2번 명당 좋은 자리 들어가면 부자 되는데 더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데 덜 망하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보는 것들 합니다. 조금 더운 것 같다 약간만. 자, 아까 했듯이 부모는 우리가 인생에서 부모의 환경, 출생 지역, 풍수지리, 사주팔자 이 중에서 풍수지리가 사주팔자는 누군가 태어나서 이 흐름대로 가라는 곡선의 개념인 거고 이건 목요일 날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풍수지리는 바로 우리가 어떤 땅을 찾아서 그 땅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바꿔가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풍수지리는 아까 동양역학은 모두가 다 원칙과 원리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비법 찾아 산만리. 정말로 비법 찾아 산만리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답 안 나옵니다. 말주변만 놀고 반풍수됩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1년 정도만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은 어떤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산들은 나중에 좀 더 유식함을 없다. 세력이 좋다. 세력. 따라가 세력, 형태, 세력, 형태. 그래 위설 세력이 좋다 해서 세산이라고 불렀죠. 따라 세산, 세력산, 세산, 형태산, 형산. 그럼 집 뒤에 사는 형산이어야 된다, 세산이어야 된다. 형산. 이런 산이 여기를 거쳐서 순화된 기운을 가지고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세산입니까? 형산입니까? 세산이죠. 네, 계룡산이에요. 근데 꼭은 아니죠. 잘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줄기가 이렇게 뭐 감싸는 게 보여요, 혹시? 뭔가 감싸죠? 그럼 저 중앙쪽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에. 얘를 여기서 살짝 감싸는 듯 하다가 여기는 그냥 내려왔는데 제일 보니까 여기서 한 줄기가 내려오네, 그렇죠? 얘를 감싸고 있죠, 이렇게. 맞아요? 또 감싸지죠, 없어? 살짝 또 감싸죠. 그러면 여기 요 정도는 이 산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요게 이제 산에 얼마나 산이 깊느냐, 안 깊으냐, 이렇게 경사냐, 이런 걸 다 따져줘야 되지만, 잘 보시면은, 멀리서 본 거, 이 밑에서 보면은 잘 보일까, 뭘 감춰서 안 보이겠죠. 그럼 바람이 잘 들까, 안 들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여기는 바람이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이 움직이다가 여기에 뭔가 뭉치고 여기 들어가면 틀림없이 여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산에서 감추는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바로 저런 자리가 천혜의 요새 같은 혈자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앞으로 풍수를 하다 보면 산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등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등산 가다가 앉아 쉴 때 어디 앉아 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운 자체는. 여러분이 이 산이 제가 가평 아까 가다가 찍은 거예요. 거기 한컴 가다가 찍은 건데 산이 있어. 어때요? 문 창문 열면 딱 이런 산이 있다. 이런 산 밑에서 산다. 이런 집들. 그럼 이 동네에서 자 1번 학자가 많이 나올까? 2번 깡패님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 1번, 2번.
포근한 분이 많이 나올까? 성질 더러우신 분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 벌써 어때요? 자, 여기 상처나 있죠? 직 짓고 있죠? 이마 짝 잡고 있죠? 어때요? 벌써 느낌부터가 약간. 그렇죠? 이 산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참 부드럽고 산이 좋은 거예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터나 질 자체가 좋다 나쁘다. 여러분 이런 곳에는 뭐를 털을 잡지 말아라. 이런 쪽 동네가 지금 딱 보기에도 이쪽 동네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번화가 잘 사는 동네 같아요? 딱 보시기에도 뭔가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꼴의 형상, 모양을 가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까 다시 나오네. 이거는 제가 엊그제 성묘 갔다가 맨날 지나쳤는데 못 봤던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잘 기억나시면 딱 묘가 한 자리 있어요. 여기 논산, 연산 쪽 가는 쪽이 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보이세요? 산이?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꺾여지는 것. 그리고 뭔가 고개 숙이는 새 한 마리가 꿩 같은 거나 이런 한 마리가 고개 딱 숙이고 탁 느낌이 들어요? 새가 고개 숙이고 딱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표현하냐? 봉황, 포란 내지는 봉황이 앉아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봉황이라고 금 따라서 금계포란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자리에 저를 딱 쓴 거야. 묘를. 이 사람은 풍수를 좀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가 진짜 정확한 혈자리일까? 그거는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이 산 하나 봅시다. 산이 이렇게 산이 커요. 혹시 여러분 동네 가보면 전부 다 산 지명마다 이름 하나씩 있죠. 뭐 장군봉이니 뭐니 다 하듯이. 산은 볼 때 크게 보자. 봉우리가 있는데 기세가 무지하게 강하면 장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세가 부드러우면 선비로 보는 거고, 아주 부드럽고 이쁘면은 옥녀. 여기서 옥녀는 무슨 무슨 여성성이 강한 옥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옥구수를 가지고 있는 여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옥이 제일 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귀부인을 얘기하는 귀부인. 단정한. 이렇게 보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 산이 잘 보세요. 딱 보니까 부드러움이 좀 강해요. 힘이 있죠. 그래서 장군이에요. 그래서 장군이 팔을 딱 뻗고 있어요. 이렇게 뻗고 있다는 것을 잘 봅시다. 보이죠? 이렇게. 실제는 좀 넓은데 좀 좁혀놨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하에서 감싼 지역 정도 뭔가 감싼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바람을 막아주죠. 일단은 장풍이 되죠.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다 없다. 이 안에 또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그 안에도 이렇게 감싼 게 있어요. 그거를 누가 일본 놈들이 와서 선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왜 끊어냈더니 이런 데서는 누가 난다 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사진을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잘 보면 이 산이 있다가 이렇게 두 갈래가 걸려 가운데 폭 들어갔어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어디에 집을 짓나 여러분 같아요. 1, 2, 3, 4 어디 짓는다? 1, 2, 3, 4 어디에 짓는다? 예? 1번 손으로 와. 1번. 난 1번 여기 집을 짓는다. 묘를 써줬고 1번. 없어요? 2번. 안정된 곳 여기 2번. 손 들어서 2번. 아무도 없어요? 3번. 3번? 왜 3번이 이렇게 많이 들으시지? 왜 3번이 많이 들으시지? 이유를 하면 왜 3번? 회장님 왜 3번? 목이 내려서 뭉치 보기 좋고. 목이 뭉치는 게 하고 보기 뭉쳐있는 것 같아서. 왜 보기 뭉쳐있는 것 같아요? 뭐 느낌이? 예.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대단하세요. 왜냐면은 보통 여기다 진다고 하는데 바람 막는 거라서. 여기는 우리 공부했지만 계곡인 거예요. 아니 여기나 여기인데 기운이 어디 여기 몇 자리가 하나 있죠. 그런데 가보니까 여기가 잘못 썼어. 요 좀 뒤인데 실제는 기운이 여기 뭉치지 않아요. 여러분 가보면 몇 자리, 여러분 앞으로 풍수 답사 가보면은 진짜 혈자리 잘못 쓴데 무지하게 많아. 그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 거 많아요. 우리 여러분 중에서 조선왕 태실이라고 들어봐. 태실? 태실이 뭐예요? 태무덤이죠. 태무덤은 공간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태무덤 말고 손톱팔도 무덤 들어봤어요 혹시? 손톱팔도 머리카락. 예. 살아있는 사람 손톱팔뚝도 조그만 공간에 넣어준다고도 합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기운이 거칠게 들어오지만 여기부터 뭔가 좀 거칠게 부담스러워. 여기는 부드럽게 깎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이 아니라 조금 요 뒤쪽 기가 뭉치는데 어쨌든 이렇게 뭉치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가다가 여기에 잘 보이고 이렇게 삼각형이 보여요? 머리가 삼각형이? 좀 커요, 적어요? 뭔가 동물 한 마리가 웅크리는 것 같죠? 그리고 머리가 좀 크죠? 여기 뭐가 있죠? 좀 이따 볼게요. 그건 좀 다른 거 비슷한 거 다 볼게요. 요 몇 자리가 있어요. 요 뒤에 이렇게 돌이 있어. 그러면 좋을까 나쁠까? 이 돌이 요 밑에 요쪽에 있어요. 요쪽이죠. 끄트머리에. 여기 있어. 1번, 2번. 1번에 있는 게 좋다. 2번 있는 게 좋다. 3번 없는 게 좋다. 자, 1번 있는 게 좋다. 손들. 오늘은 2번 요 밑에 있는 게 좋다. 밑에. 2번. 왜 거기가 좋다 생각하세요? 앞에 주사한 상태에 안산이 있으니까 안산이 있으니까. 안산. 편안하게. 안산이라는 걸 거기서 쓰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좋습니다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은 요 밑에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웬만하면 안산이라 좋은 게 아니라 돌이 너무 험악하지 않고 너무 크지만 않으면은 이 기운이 흐르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근데 위는 살기를 줘요. 이게 기운이 여기서 오는 자리잖아. 이렇게 돼. 이게 국립묘지 하나인데 저쪽 4.19 국립묘지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망자도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기본적으로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어설프긴 하지만 보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아까부터 꽈죠. 손을 꽈죠. 아까가 이게 더 좋아. 이게 봉소형. 봉황이 둥우리를 틀고 있다. 여기 절이 있어. 이름이 뭘까? 봉정사. 이런 데가 봉황의 의미를 다 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듯이 아까 이런 자리는 당연히 뭐가 있는 기분 좋다 해서. 이게 이제 뭐가 꿈틀거리고 호랑이가 꿈틀거리고 이건 뭐 같아요? 새양쥐 같은가요? 쥐 같아요? 이렇게 쥐 동물을 완전히 닮은 게 있고 상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는 상징을 이거는 쥐를 완전히 닮은 거고 그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정미소가 있습니다. 왜? 쥐한테는 정미소가 있어줘야 좋잖아. 그런 것처럼 치면은 이건 사실 이렇게 해서 딱 잘 안 보이는 사진이 이렇게 꿈틀거리다 고개를 딱 숙인 용이 꿈틀거리다 고개를 숙인 것 같은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이건 뭐가 황금박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새가 날개짓 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독수리나 봉황이나 이렇게 불러요. 상징성을 가지고. 자, 구영왕릉, 옛날에 왕릉. 여기도 보면 뭐예요? 뭐처럼 보여요? 뭐가 동물 한 마리 웅크리고 여기만큼 삼각지연 보이고 보입니까? 여기 삼각? 뭐가 웅크리고 것 같죠? 이걸 맹호 수유형이라고 맹호 수유. 호랑이라고 불러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호랑이로 봤어요. 호랑이가 있으면 어디가 혈자리일까? 호구열이라 입을 혈자로 치기도 하지만 호랑이 입은 위험하니까 젖무덤 있는 곳, 감싸주는 곳. 그래서 여기 어디 있겠는데 여기쯤에 뭐가 있냐? 여기 잘 보면 이제 보이나요? 혹시 또 이렇게 거꾸로 산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 조그만 호랑이 한 마리가 젖 먹고 있어요. 여기 부분에 호랑이 젖이 있고 젖 먹는 부분에 그때 능이 왕릉이 있어요. 구영왕릉 옛날에 저기 그러면 그때 시대에도 이런 걸 따졌다 안 따졌다. 머리 호랑이 등 여기 머리 새끼 호랑이 꼬리 이렇게 여기 다시 봅시다. 이게 새끼 호랑이 큰 호랑이 꼬리 유 안에 왕릉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호랑이 젖무덤이기 때문에 혈자리라는 개념보다 사실 감싸고 있잖아 거기가. 그런데 옛날 풍수는 저렇게 동물을 상징화시켜서 거기를 많이 따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론이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서 고려 통일신라 말부터 충직하면서 중국으로 입당승,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기 시작해서 외국 풍수를 받아들여서 이론이 이제 세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요 묘 뒤에 이렇게 돌이 있잖아요. 절대 이런 자리는 묘로 써주면 절대 안 되는 자리예요. 아주 살기. 집안에 살기, 그러니까 뭐 흔한 심한 날까지 치면은 살인자라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다고도 표현하고, 아니면은 담석이 뭐 생긴 집안이라고도 하고, 질병이 생긴다고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혈자리가 됩니다. 아까 봤던 거는 여기서. 여기는 좋긴 한데, 잘 보세요. 산을, 바로 산이 절벽을 깎은 거잖아. 기운은 산 바로의 밑에는 기운이 없어요. 하나 조금 내려가야 돼. 아까 이제 산동네가 잘 사는 동네다? 아니다. 라고 하듯이. 살기. 아까처럼 수맥 같은 것도 있으면 좋다 나쁘다. 당연히 수맥 같은 것도 좋지 않다. 요게 여러분 참고로 이것들들 여기서도 뭐가 있듯이 여러분에게 조금만 보여주면은 요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해나갑니다. 그래서 연습하라고 시키는데요. 혹시 요건 장비일까 기계일까? 이거 장비예요, 기계예요? 장비하고 기계 차이가 몰라? 청진기 같은 거죠. 이거 기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장비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이거의 원리는 뭐냐? 모든 사물에는 자기만의 주파수, 고유 주파수가 있다, 없다? 있다. 미미한 전기장이 있다, 없다? 그거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맥이나 살기가 있을 때는 그 작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수맥이나 살기가 있으면은, 수맥이 있으면 반응해라. 수맥이 있으면 반응해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맥이 있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없으면은 반응해야 하네요. 그럼 여기 수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게 맹점이 좀 있어요. 이거는 수맥도 찾고 살기도 찾고 막 그런데 맹점이 좀 있어요. 아까처럼 없다. 그러면 수맥 말고 살기 있으면 반응해라. 살기는 안 좋은 기운이죠. 살기 있으면 반응해라. 했네? 다시. 살기 있으면 반응해라. 여기서 이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자, 살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수맥과 살기가 조금 군더더기처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선으로 많이 있어요. 선으로. 그래서 건물에 따라서 기운이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지금 항상 살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간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이렇게 사선이나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보통 이런 건물에 따라서 살기가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서. 그럼 이걸 반응할 때,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이렇게 가면 반응할까? 아니면 옆으로 질러갈 때 반응할까? 질러갈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맥이나 살기의 반응이라고 할 때, 이런 쪽으로 엘로드를 이걸 들고 가면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반응을 해요. 질러갈 때나.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쎄는 쎄인데, 보통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영어로 무슨 자처럼 보인다? L자. 이걸 옛날에 막대기로 했었어요. 버드나무 막대기로. 그래서 로드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부르죠? 따로 엘로드. 엘로드. 그래서 엘로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 우리는 좀 더 정확한 말로 탐지봉. 탐지봉. 그럼 이거는 어떡하냐? 여기서 반응했다는, 아까 여기에 살기가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반응한다는 것은 옆으로 기운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살기가 이 집만 있을까? 또 보자. 살기 있으면 반응해라. 살기 있으면 반응해라. 뭐 여기. 그럼 여기도 있네? 우리 차관님도 좋은 자리에 앉은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봅시다. 여기니까 차관님의 왼쪽 팔 정도로 지나가네요. 그래서 왼쪽 팔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럼 이 기운을 우리가 볼 때, 이 기운이 어디서 오는 걸 보려면, 아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반응이 안 온다 했죠. 그럼 기운이 어디로 가고 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하면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즉 기운이 여기서 지나가니까 기운 방향으로 되고 있으면은, 기운 여기서 지나가니까 기운 방향으로 되고 있으면 반응이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맥에 반응 안 했잖아. 수맥에. 근데 수맥하고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해주는 이유는, 보통 이거는 참 유용할 수 있는 건데,
잘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은 사기치는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도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해볼까요? 박수도 안 치고 맨입으로? 이건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이 기운하고 땅이나 이 속에서는 전기적인 기운하고 이렇게 그 매치가 돼서 이 반응이 나타나는 걸 이렇게 찾는 거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암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수맥이 있으면 반응해라 했고 살기 있으면 반응하라 했니까 수맥이 없으면 반응을 안 하잖아. 근데 살기라 하니까 살기는 반응하잖아. 근데 두 번째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했어. 그럼 이게 자 뭐가 있어서 반응한 걸까? 내가 그냥 틀은 걸까? 1번, 2번 뭘까? 1번.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서 반응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틀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틀 수 있고 살짝만 움직여서, 또 한 가지는 의념. 이건 의념인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을 먹어. 여기에 진짜 수맥이 있을 거야. 아, 여기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지가 혼자 반응을 해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마음을 통일시키고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사심 없이 그냥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담담하게 수맥 있으면 반응해. 수맥 있으면 반응해. 그리고 천천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원래는 빨리 가 천천히. 그리고 마찬가지 살기 있으면 반응해. 살기 있으면 반응해. 그럼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응하지 말라면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기도 한 거고, 조금만 숙달시키고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 다 알죠? 자전거가 두 발로 그냥 가면 골로 갑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어느 시기 지나서 자전거에 딱 올라타기 시작해서 감을 익히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전거 탈 때 여러분 지금 타는데 막 조심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냥 대충 딴 생각에 타도 굴러가잖아. 그냥 안 넘어지잖아. 마찬가지. 우리 몸이 딱 체화가 되면은 자전거 같은 거예요.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움직여져.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자, 누군가 여러분 집에 수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맥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어. 이런 사람을. 근데 딱 보는데 집에 수맥이 없어. 그럼 수맥 없으면 이 사람 돈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어떻게? 가다가 고의로 손을 틀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잖아. 왜? 여러분들 알아 몰라? 이렇게 수맥이 있네. 수맥이 있네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손이 틀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했잖아요. 간단 오링 테스트 해봤죠. 오링 테스트를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가르쳐 주지만 이것도 요령이 있는데요. 오링 테스트를 제대로 하면은 진짜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입니까 하고서 이제 와서 둘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 가족끼리. 여보 이리 와봐 하든지 하고 둘이 와서 둘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수맥 자리는 오링에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바로 표가 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수맥이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수맥을 딱 막았어. 근데 수맥이 안 막혔어. 자, 여기 때 수맥을 막았는데 수맥이 안 막혔을 때 이 사람은 엘로드가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자, 이 사람은 수맥을 막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막았다고 생각하니까 엘로드가 막은 거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했어. 그럼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지. 그럼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거야 안 친 거야? 친 것도 아니고 안 친 것도 아닌데 결국엔 당한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막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막았다고 할 때 다시 또 이제 내가 직접 해봐야 돼, 자리를.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본다? 엘로드를 가지고. 엘로드 아니고 오링 테스트로. 우리 오차관님 잠깐 나오시는 거. 그 자리에 그냥 핸드폰 넣고 오세요. 안 가져가니까 누가. 자, 한번 서보시죠. 그래도 행시하고 고시 두 개를 파스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기운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힘이 좋은가 하면 힘 줘보세요. 이게 힘이 내가 손가락 아까 안 보셨죠? 이걸 딱 당기려고 할 때 쉽게 벌어지면 하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부실해서
나가서 당선 안 돼. 그러니까 힘 최대 앉아보세요. 자, 최대 앉아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나요? 아니, 힘이 부실하신 거죠? 한 손가락 벌, 이게 큰일 나네, 어떡하지? 다시 한번 힘 좀, 죽여도 힘 좀, 죽여도. 이거 왜 그럴까? 한 발만 와보세요. 여기 힘 줘보세요, 여기. 여기는 안 되고, 다시. 여기 하고, 내가 핏대 갔었죠. 여기 하고 힘 줘보세요. 뭐 느껴져요? 예. 어때요, 여기는? 이쪽 힘이 좀 약한데. 네, 약하죠. 이게 왜 그럴까? 바로 이 자리가 살기 자리니까, 기운 자리. 뭔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앉으셔야 돼, 이쪽에 앉으셔야 돼. 이쪽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듯이, 자, 이게 우리가 이것은 엘로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나중에 이제 배워서 이걸 가지고 수맥이라든가 기타를 찾는 거고, 이건 아까 봤듯이 이제 아까 나경패찰, 같이 이제 전부 다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 보면 여기 틈새가 있죠. 수맥은 몇 미터까지 영향을 미친다. 몇 층까지 아파트? 5층. 5층? 4층? 수맥은 비행기까지 미치는 영향. 단 지기는 4층에서 5층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일조권이나 태양이나 앞뒤 관계없다면 집은 4층 이하에서 잠을 자는 게 지기를 제대로 받습니다. 4층 이하에서. 그것도 안 되면 흙이라도 퍼놓으십시오, 집 앞에. 그건 좋습니다. 그건 상당히 우리 자연을 받는 것이고. 서울의 4대문 중에 하나가, 우리 봅시다. 혹시 여기 흥인지문이 어디죠? 동대문. 그 다음에 돈이문. 그 다음 숭례문. 숙정문. 이 북대문 돼 있는데, 보신각. 근데 자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왜 흥인지문이 여기는 왜 4글자지? 나는 3글자인데? 흥인지문 다시 봅시다. 돈이문. 서대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숭례문, 남대문. 숙정문. 그 다음에 북대문인데. 보신각도. 근데 왜 여기는 흥인지문일까, 혹시? 이건 풍수적인 비법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이게 동대문이 남대문이에요. 동대문이죠. 서울이, 혹시 들어봤나요? 서울의 좌청룡. 서울의 옛날 한양 도읍지에 좌청룡을 낙산이라고 봤어요. 낙산. 낙산이 대략 몇 미터인지 아세요? 한 126m가 몇 미터 될 거예요. 그리고 우베쿠가 인왕산이에요. 몇입니까? 338m. 그러면은 338m하고 126m하고 차이가 얼마나 무지하게 나죠. 그럼 좌청룡이 높다 낮다? 낮다. 약하다 끊어져 있고. 그래서 이 좌청룡 지역을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동대문에다가 흥인에다가 이 지자가 아까 청룡이잖아. 청룡. 이 갈지자가 용 같잖아. 용처럼. 그래서 흥인 지문이랑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우리 풍수의 조명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그럼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이게 어딘지 무슨 문인지 알아요? 동대문이에요. 다른 문이 이렇게 돼 있나요 혹시? 둥그렇게? 동대문 왜 이렇게 둥그렇게 된지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자, 아까 좌 뭐라 했죠? 좌 뭐? 좌. 청룡. 청룡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동그란 게 뭐죠? 용이 입에 물고 다니는 게 뭐예요? 여의주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게 다 풍수적인 다 배려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모르고서 우리 풍수를 모르면은 동네 옛날 서당부터 시작 모든 건물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 조선 왕궁부터 모든 것들을. 돈의문 이런 것들 의자, 인의지 다 모여있고 근데 잡읍시다. 자, 숭례문, 숙정문 다른 건 다 옆으로 돼 있는데 얘는 또 왜 우위로 돼 있을까? 숭례문은? 세워져 있을까? 혹시 아세요? 얘는 왜 세워져 있냐? 우리가 항상 들어봤습니까? 숭례문이 무슨 문이에요? 남대문. 남쪽은 아까 뭐라 했어요? 불의 기운이죠. 불의 기운이 강해서 불을 상징하고 또 그 앞에 있는 관악산의 화기가 너무 강해서 맞불로서 끈다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것만 풍수적으로. 안산. 그런데 그러더라도 여기 불이 좀 몇 번 났죠? 네, 이렇듯이 바로 이런 것들은 풍수적인
이유를 모르고서는 얘기한다. 이게 남대문도 어디도 이렇게 동그랗게 안 해놨잖아요. 동대문만 그렇게 해놨죠.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모든 거에서 이 믿을 신자는 토를 의미한다든가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풍수적 기운이. 풍수지리 현상답사, 이게 창빈한 시묘. 흑석동에서 가장 명당 자리가 어딜까? 어느 대통령, 거기 대통령이 많잖아요. 누구 자리가 가장 명당 자리일까? 예? 이 박사 자리? 이 박사님 자리? 예. 여러분 보고 계신 자리가 가장 명당입니다. 흑석동이 국립묘지가 된 이유도 이것 때문에 된 겁니다. 여기가. 이분이 누구냐? 선조의 할머니. 이 시대부터는 이분의 자손이 전부 다 임금을 한 거예요. 명당 맞이 안 맞아요? 그 정도라면. 그 전까지는 정비 소생으로 가다가 나중엔 창빈인데 이때부터 이분 소생으로 가가 전부 다 왕자를 지켜왔죠. 예. 나중에 보면 여기가 묘 뒤가 볼록한 거 보여요? 예, 이응이라고 하다시 볼 때. 나침반 놓고 따지는 거고. 여기 이 볼록한 데서 이렇게 우리 풍수 여기 3기 원우님이고 이게 정 회장님인가죠? 그래서 네. 이렇게 엘루도 가지고 밥도 먹고. 이건 우리 이제 수리했던 개념들인 거고요. 우리 답사도 한 번씩 갑니다. 답사가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서안 쪽도 가고 우리보다 조금 어렵게 사는 동네 가서는 자매결혼도 맺고 자매결혼도 맺어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이렇게 자매결혼도 맺고 그 기부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동네 가면 그냥 놀고 오고 못 사는 동네 가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풍수답사가 이건 또 이것도 자매결혼 여기는 라오스인가 이게 그렇죠? 아까 그건 베트남 이건 라오스죠? 라오스는 근데 너무 고아원이 너무 좋아서 여기는 너무 좋아서 우리가 다음에는 여기를 전혀 지원 안 할 거고 베트남은 계속 우리가 때때 지원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일 가서 이렇게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국회 의사당에서 그 뭡니까 저기랬죠. 우리가 동양미래학회 창립총회랬고 우리 차관님도 그때 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축사 때도 주셨고 어디 계신가 모르겠네. 먼저 가셨나? 어디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신? 먼저 가셨나 안 보이나 모르겠네. 백미선 여기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여긴가? 이거는 공주의 남열사지락에서 이렇게 돌이 바로 있는 이 암벽이 있는 곳에는 기운이 좋을까? 여기 암자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어디냐? 여기가 어디지? 헷갈리네. 예? 김장생 묘 김장생 묘 여기였던가? 내가 맞네 여기네. 예, 맞아. 이렇게 찍으니까 또 약간 묘가 너무 많이 보여서 이상해 보이네. 이렇게 찍으면 괜찮아 보이네. 맞아. 김장생 묘죠. 여기가 참 김장생 묘죠. 상당히 아까 했던 여기는 유튜브에 때를 찾는지 유튜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실패하는 진짜요 철부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같이 올라가 있죠. 이거는 복부는 생활 풍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도 한번 또 만약에 필요하시면 무료로 공개로 오셔도 됩니다. 여기 오늘 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등록하시고 오시는 거지만 그래서 한번 보고 나중에 이건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또 하는 걸로 치고요. 복 부르는 행운을 부르는 집터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간략하게 여기까지로 공개 강좌를 좀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주시고.